3교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3교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근골격계, 그래서 근골격계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골격계는 일단은 단단한 뼈대, 그래서 이제 그 골격, 뼈대를 이루어서 우리 몸의 생김새를 이제 유지하게 되는, 그래서 막 뼈대가 이제 큰 사람들은 뭐 큰 키를, 뼈대가 작은 사람도 작은 키를 뭐 이렇게 이제 생김새를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근골격계에서 굉장히 큰 기능 중에 하나가 내부 장기를 둘러싸서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이제 늑골을 이제 갈비뼈 안에 뭐 심장이라든지 폐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위 일부분 이런 식으로 생명기관들을 둘러싸서 보호하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또 뼈는 골격근이 붙는 장소로서 이제 관절의 운동이 일어날 때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관절이 잘 움직여서 우리 ROM 아까 배웠잖아요. Range of Motion이라고 해서 그 관절의 가동 범위에 따라 가지고 잘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지렛대 역할을 하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네. 또 이제 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부드러운 장기를 감싸서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또 조혈 작용이라는 걸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뼈 속 이제 오스테오 골수 같은 경우는 혈액 세포를 만들어서 조절 작용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거고, 또 무기질을 저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뼈에 보면 우리 뼈 하면 칼슘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칼슘뿐 아니라 인이나 나트륨, 마그네슘 이런 이제 그 무기질을 저장을 해서 필요할 때 네, 이제 또 쓰임이 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근골격계는 생김새도 유지가 되고 내부 장기라든지 부드러운 이제 그런 장기를 이제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움직임에 따라서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조혈작용, 혈액 세포를 만들어서, 그래서 혈액 아세포를 만들어서 이제 그 제대로 이제 그 혈액 세포가 만들어지면 밖으로 나와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만드는 이런 이제 조혈 작용도 있고, 무기질을 저장한다. 네. 그런 것들이 근골격계의 역할이 되는데요. 자, 보시면 우리 뼈, 본이라고 하죠. 네, 본. 네. 이 뼈 같은 경우는 우리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데 보면 뭐 이런 얘기 맞죠? 뼈는 206개로 되어 있다. 뭐 그 중에 하나 뭐 부러진다고 그래서 뭐 죽는지는 않는다. 뭐 이런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뼈의 개수인데요. 뼈는 206개로 되어 있어요. 예. 굉장히 많죠. 근데 사실 이렇게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 팔, 다리 뼈가, 네, 팔, 다리 뼈대가 126개나 돼요. 네. 자, 그럼 한 번씩 살펴보면 몸통 뼈대는 80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개골 같은 경우, 두개골, 안면골 뭐 이런 것들 합쳐가지고 28개. 그 다음에 설골은 이제 하나, 늑골은 이제 양쪽으로 쌍으로 해가지고 24개. 그 다음에 늑골 가운데에 흉골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척추뼈가 26개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 보시면 이제 팔, 다리 뼈대 126개, 팔 이음뼈, 다리 이음뼈 이렇게 4개, 2개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팔뼈라고 해서 60개, 자유다리뼈라고 해서 60개. 그래서 이거를 뭐 하나하나 다 암기하기는 어렵고요. 예.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늑골은 24개다. 척추뼈는 26개다. 뭐 최소 이거. 그리고 총 뼈의 개수는 206개다. 네. 그래서 206개의 뼈를 가지고 앞에서 얘기하는 뭐 지렛대 역할도 하게 되는 거고, 몸의 생김새가 또 유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 뼈에 대한 거를 좀 살펴볼 건데요. 우리 앞쪽에서 봤을 때의 뼈, 뒤쪽에서 봤을 때의 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 보면 굉장히 많은 이제 뼈대 그림이 많아요. 예.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좀 암기를 해야 되는 거라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프린트 해가지고 예, 우리 잘 보이는 벽에다 붙여서 하나씩 하나씩 뭐 그래서 뭐 오늘은 요쪽 요쪽을 한번 보겠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를 보겠다.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를 보겠다. 오늘은 여기를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나누어서 좀 계속 눈에 익히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시면 이제 프론탈, 이제 포헤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그모에디드, 엑시스, 스토넘, 펠비스, 코식스, 파텔라, 뭐 탈루스, 파랑기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좀 내가 외우고 싶은 거 해가지고 쭉쭉쭉쭉 좀 반복해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뒤에서 살펴볼 건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뼈의 늑골, 그 다음에 척추뼈, 그 다음에 총 개수는 조금 암기해 주시고요. 자, 두개골, 안면골, 그래서 이제 총 28개로 이루어졌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두개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22개로 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두개골 같은 경우는 움직이지 않아야 되죠. 그죠? 예,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하악골, 아래턱, 요 만디불, 하악골을 제외하고 모든 뼈는 결합 조직이라든지 연골로 연결되어 있어서 움직일 수 없다. 네. 그래서 우리 뭐 다른 팔 같은 경우는 관절을 이용해서 움직이지만 머리뼈 같은 경우는 움직이지 않는다. 하악골을 제외하고는 요거 기억하시면서 요 두개골 안면골 같은 경우는 뇌와 감각기관, 뭐 눈, 귀, 코, 막 이런 이제 감각기관을 써서 보호하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프론탈본, 네, 이마뼈 또는 전두골이라고 사용하죠. 예. 그래서 여기 이마뼈, 전두골, 프론탈본이라고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페리에랄본이라고 해서 두정골 또는 뭐 마루뼈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네, 마루뼈. 그래서 페리에랄본 또는 뭐 두정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페리에랄본, 마루뼈하고요, 템포랄본 같은 경우 측두골 또는 관자뼈라고 하는데 여기 템포랄본. 근데 요 두정골하고 측두골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두 개씩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리에탈본, 템포랄본, 그래서 마루뼈, 두정골 또는 템포랄본 같은 경우는 관자뼈, 축두골 옆에 있다. 템포랄 옆에 있다. 근데 우리 뭐 이제 그 눈 옆쪽으로 해갖고 관자놀이라고 하잖아요. 네, 옆에 있는 머리를 그걸 이제 그 축두골 관자뼈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뒤통수뼈, 옥시피탈본이라고 해서 후두부, 머리 뒤쪽 후두골이라고 하기도 하고. 뒤통수뼈라고 해가지고 옥시피탈본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뒤쪽에 있죠. 네, 그래서 옥시피탈본 또는 뒤통수뼈, 후두골. 그래서 이 뼈 사이에는 봉합, 슈처라고 해가지고 뭐 시옷, 뭐 그 시옷 봉합 또는 이제 여기 코로날 슈처라고 해서 관상봉합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결합 조직이라든지 연골로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제 결합 조직으로 인해 가지고 딱 붙어서 움직이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스페노이드 본이라고 해가지고 스페노이드 본, 저평골, 나비뼈. 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호흡기기 할 때 잠깐 배웠었죠. 예. 그래서 스페노이드 본, 나비뼈, 네, 여기 있죠. 네, 그래서 스페노이드 본, 나비뼈, 나비를 이제 뭐 그 호접, 그래서 이제 나비 저평골이라는 나비 모양의
뼈다라고 해서 저평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골, 네, 그 에스모이드 본이라고 해서 벌집뼈 또는 사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뭐 머리뼈 같은 경우는 이제 8개에다가 안면골, 얼굴뼈죠. 14개 이렇게 합쳐가지고 22개의 이제 머리뼈와 얼굴뼈가 이제 있게 되고요. 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라크리말 본이라고 해가지고 눈물뼈, 누골, 나살본이라고 해서 코뼈. 코뼈는 나살본, 뭐 네살본이라고 해서 비골이라는 단어도 쓰죠. 자, 그 다음에 맥슬라본, 상악골,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입 위쪽 상악골, 아래쪽 하악골, 만디블. 그래서 맥실러리 만디블라라고 해가지고 뭐 상악에 해당하는 요런 이제 뭐 단어를 쓸 때는 이제 맥실라 뭐 또는 뭐 맥실러리라는 단어를 쓰고, 하악에 해당하는 것은 만디블 또는 뭐 만디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용어. 자, 그 다음에 시그마틱 뭐 그래서 이제 관골이라는 우리 그 뭐죠? 광대뼈. 네, 광대뼈 같은 경우는 이제 관골, 광대뼈 또는 협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자이고마틱 본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뭐 물론 뭐 귀속뼈라든지 뭐 비중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뒤에서 이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두개골, 안면골 같은 경우는 우리 두개골, 안면골 같은 경우는 신경계 할 때도 조금 했었죠. 그죠? 예. 아무래도 우리 중추신경계 뭐 그 12개의 뭐 그 뇌신경 이런 거 하면서 요 두개골 또는 이제 안면골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이제 근골격계 같은 경우에서는 또 두개골, 안면골을 빼놓고 공부할 수가 없으니까요. 좀 복습한다 생각하시면서 같이 또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용어라는 게요, 사실 뭐 저뿐 아니라 한두 번 듣는다고 해가지고 머릿속에 완전히 저장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개골에서 봉합, 크라니아 슈처라고 해서 이게 이제 시옷봉합, 시상봉합, 관상봉합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봉합, 우리 이제 슈처 아시죠? 예, 그래서 봉합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 각종 뼈 사이에 봉합을 이제 크라니아 슈처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옥시피탈 본하고 그 다음에 페리에탈 본 양쪽으로 제가 그래서 페리에탈 본과 템포럴 본은 2개씩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옥시피탈 본과 페리에탈 본을 연결시켜주는 봉합을 시옷 봉합 또는 삼각 봉합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쭉, 네, 그래서 이제 페리에탈 본 에 대한 두정골에 대한 슈처는 시상봉합이라는, 네, 그래서 뭐 세스탈 슈처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프론탈 본과 그 다음에 요 페리에탈 본에 연결시켜주는 이런 것들은 코로나 슈처라고 해서 관상봉합 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크라니얼 슈처 같은 경우는 이렇게 3개의 봉합이 있다. 그래서 시옷 봉합이냐, 시옷 봉합이냐, 시상 봉합이냐, 관상 봉합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가 이제 앞쪽이죠. 네, 그래서 나잘본 코뼈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프론탈 본과 페리에탈 본, 옥시피탈 본을 주로 해가지고 관상 봉합이냐, 시상 봉합이냐, 시옷 봉합이냐 이렇게 구분이 이제 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부터 관시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천문 잠깐 볼까요? 예, 천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숨구멍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예, 그래서 숨구멍 같은 경우는 대천문과 네, 소천문.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이렇게 정수리 쪽을 잘못 때리면 안 된다, 애기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셨을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신생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두 개 관을 구성하는 요런 이제 막들이 굳기 전에 이렇게 부드러운 막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숨구멍처럼 되어 있다. 근데 대천문은 이제 앞쪽에 있으니까 안테리어 폰타날이라고 해서 앞숨 구멍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요 뒤쪽에 있는 거는 이제 뭐 후천문 또는 이제 작다라고 해서 소천문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요 뒤쪽에 있다 보니까 포스테리어, 그래서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그래서 앞쪽, 뒤쪽. 네, 그래서 우리 안테리어 포스테리어는 1학기 때도 계속 공부했었죠. 그래서 앞숨구멍, 뒷숨구멍 또는 대천문, 소천문이라고 해서 이거는 성인은 없고요. 예, 그래서 신생아들 굳기 전에 부드러운 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숨구멍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같은 경우도 좀 뭐 이거가 뭐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해부학이라든지 이런 거 배울 때 요 그 폰타날이 나오기 때문에 좀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안면골 볼게요. 네. 안면골 같은 경우는 네, 앞에서도 잠깐 두개골 하면서도 얘기가 나왔었죠. 예. 그래서 안면골은 이제 상악골, 맥실러리 본, 네. 여기 맥실러리 본, 그 다음에 아래턱뼈 하악골이라고 해서 그 두개골에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뼈가 요 만디불 하악골 아래턱뼈, 그래서 만디블라본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 광대뼈 자이고마틱 본이라고 해서 여기 광대뼈, 네. 광대뼈를 관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관골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좀 의학 용어가 네, 신한글 용어냐, 뭐 한문 용어냐, 뭐 어떤 게 낫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중에 임상에서 쓸 때는 병원에서 많이 쓰는 용어를 사용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공부할 때는 예, 이제 두 개를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죠. 네, 자이고마틱본 같은 경우는 이제 광대뼈, 관골이라고 하고요. 네이살본, 코, 나살 또는 네이살본 같은 경우는 코뼈 또는 코비를 써서 비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코뼈 보이시죠? 네. 그래서 네이살본, 코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크리말본이라고 해서 눈물뼈가 있는데 요 눈물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누라는 써서 이제 누골, 눈물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개뼈. 예, 그래서 입천장뼈 또는 구개골이라고 해서 페란틴본이라는 입천장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머라고 해가지고 보습뼈. 예, 보습뼈. 이 보습뼈는 뭐 서골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보습뼈는 사실 비중격이라는 말을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비중격, 요 보습하는 역할을 하는 요 뼈를 이제 보머, 보습뼈 또는 비중격 또는 서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맥실러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맥실러리, 맨디블라, 자이고마틱, 네이살, 라크리말, 페란틴, 보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안면골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척추. 네, 척추 같은 경우는 이거 많이 외웠었죠? 네.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많이 외웠나요? 네.
목뼈는 몇 개고, 뭐, 그 흉추, 등뼈는 몇 개고, 요추, 허리뼈는 몇 개냐, 뭐 이런 거 많이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거 다 합쳐서는 24개. 네. 그래서 경추 7개, 흉추 12개, 요추 5개에다가 엉덩이뼈, 사크랄 버테브라, 그 다음에 코시지얼, 코시지얼 버테블라. 그래서 이제 꼬리뼈까지 해가지고 총 26개로 존재를 하는 게 요 버테브랄 콜럼이라고, 예, 척주 또는 등골뼈라고 이제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보면 이제 커브가 되어 있죠.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그죠? 척추뼈가 이렇게 반듯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빅스, 흉추, 아니, 이게 서비스, 경추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뭐 C자 C 모양으로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뭐 요즘 뭐 현대인들이 일자목이 많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7개까지 해가지고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thoracic vertebra. 그래서 우리 경추는 cervical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흉추는 thoracic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thoracic vertebra라고 하면 흉추 또는 등뼈라고 하는데요. 12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버테브라 콜럼 같은 경우는 이제 쭉 경추부터 해가지고 꼬리뼈까지 쭉 이어져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목뼈냐, 등뼈냐, 허리뼈냐. 허리뼈 같은 경우는 룸바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룸바 버테브라, 뭐 요추. 그래서 우리 뭐 그 앞에서도 HIVD 배웠잖아요. 예, 허니에이션 그 디스크. 그래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요추에서 또 발생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룸바 쪽 5개에 해당하는 요 5개에 해당하는 것 중에 어디가 뭐 이쪽으로 탈골이 됐느냐, 탈출이 되어 있느냐, 뭐 아니면 얘가 이제 뭐 협착이 되어 있느냐. 근데 뭐 협착될 때 뭐 3번째, 4번째가 협착됐대, 4번째, 5번째가 협착됐대,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디스크 같은 경우는 몇 번째가 이렇게 탈출이 됐대, 뭐 추간판 탈출증이래, 이런 얘기 이제 환자분들도 많이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요추 몇 번째가 탈출이 됐다, 협착이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해부학이라든지 의학용어를 안 배우신 분들도 뭐 요추 몇 번째 뭐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허리뼈는 요추, 룸바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요추는 5개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 다음에 사크랄본, 네. 그래서 사크랄본, 코식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요 사크랄 버테브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성인이 되면서 합쳐져 가지고 하나로,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사크랄본이 몇 개로 되어 있다가 합쳐져서 천추, 뭐 아니면은 천골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예, 그래서 사크랄본, 천골이라고도 하고요. 사크랄 버테브라, 천추, 엉치뼈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여기 맨 끝에 꼬리뼈 또는 이제 미추라고 해가지고 코시지얼 또는 뭐 코식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개수, 네, 좀 암기를 해 주시고요. 또 이제 목에 해당하는 것은 cervical, 등에 해당하는 것은 thoracic, 허리에 해당하는 것은 lumbar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1학기보다는 2학기에는 좀 깊숙이 들어가서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은 좀 시간을 들여서라도, 예, 공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자, 얘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네, cervical vertebra, thoracic vertebra, lumbar vertebra, sacrum, 네, sacrum, 뭐 그다음에 뭐 sacral, 네, 그다음에 coccyx, coccygeal,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구분을 단어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인터버테브럴 디스크. 네. 그래서 아까 이제 HIVD 할 때는 HIVD에서는 앞에다가 허니에이션이라는 이제 탈출된 거를 뱉고, 인터버테브럴 디스크 같은 경우는 요 자체로 요거 빼고는 추간 원판, 척추 사이 원판. 예, 그래서 요 인터가 뭐뭐 사이잖아요. 예, 그래서 척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 추간 원판이라는 단어도 같이 좀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척추를 구성하는 용어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포맨이라고 해서 구멍도 들어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인터버테브라 포라멘이라는 얘기는 척추 사이에 있는 구멍, 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예, 요거는 뒤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척추에서 요 안테리어 쪽, 포스테리어 쪽으로 해가지고 디스크를 이제 구분을 해 놨는데요. 예, 그래서 여기 바디, 센트룸, 바디, 요 바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페디클, 네, 작은 자로, 네, 페디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네, 그 파셋이라고 해가지고 작은 원판, 작은 평면, 요 작은 평면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라미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회전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요 아치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네, 그 아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은 버테브럴 아치. 좀 지저분한가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는 트랜스버스, 횡행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네, 그래서 트랜스버스 프로세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슈페리어 위쪽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한데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포라멘. 그래서 여기 그래서 구멍, 척추 사이에 있는 척추 사이 구멍,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요 포스테리어 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세 개로 뼈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쪽은 바디, 그래서 센트롬, 이제 중심 몸체를 이제 앞쪽으로 해가지고 쭉 뻗어 있는 이런 이제 디스크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보시면서 이게 이제 디스크인데 안테리어 앞쪽하고 뒤쪽하고 모양이 이게 이제 그 경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요추까지 하나씩 연결이 되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조금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근골격계 같은 경우는 그 뼈 하나에도 이런 식으로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심도 깊게 보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가슴뼈. 네, 이렇게 가슴뼈를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스터눔, 흉골이었죠? 네, 흉골, 스터눔, 흉골은 이제 아까 이제 하나 있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터눔 같은 경우는 흉골이라고도 하고요, 복장뼈라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흉골하고 쇄골, 복장뼈, 빗장뼈가 또 많이 좀 헷갈리시나 봐요.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스터눔, 복장뼈,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쇄골은 클라비클이라고 해서 빗장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터눔과 클라비클, 복장뼈와 빗장뼈는 조금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견갑골이라고 하죠. 스카풀라 같은 경우는 여기 뒤쪽에 있죠. 예, 뒤쪽에 날개뼈라고도 하잖아요. 예, 요 날개뼈처럼 되어 있는 요 뼈를 견갑골 또는 어깨뼈라고 해서 스카풀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탈본, 네, 그 다음에 립스, 그래서 갈비뼈 또는 늑골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갈비뼈가 12쌍으로 양쪽으로 있죠. 예, 그래서 흉추에서 몸통 배 쪽의 정중선 쪽으로 뻗은
12쌍의 구분뼈 중에 하나, 뭐 이렇게 해서 12쌍의 구분뼈를 이제 립인데 12개다 보니까 립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복수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요 늑골뼈, 뭐 갈비뼈는 뭐 립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립과 이 갈비뼈 립은 좀 그 앞에 있는 스펠링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잘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보통 뭐 이제 립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코스탈본이라는 말을 또 같이 쓰다 보니까 두 개를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 립스 같은 경우는 true lips와 false lips, 그 다음에 floating lips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놔요. 예, 그래서 참 갈비뼈 또는 이제 진성 늑골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스터눔 복장뼈에 직접 부착된 7개의 갈비뼈를 true lips 참 갈비뼈 진성 늑골이라고 하고요. 아래쪽 5개 같은 경우는 이 그 스터눔 복장뼈에 부착되지 않은 요런 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false lips라고 해가지고 가성 늑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놔요. 그래서 진짜 가짜, 그래서 true, false 이런 두 단어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진성 늑골, 가성 늑골인데 요거 우리 그 12쌍이라고 했잖아요. 12쌍인데 위에 있는 진성 늑골 7개, 아래 5개는 가성 늑골. 자, 그 다음에 이제 2개 갈비뼈 같은 경우는요, 뜬 갈비뼈라고 해서 그러니까 부유되었다, 부유층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이렇게 떠 있는 것을 부유라고 하는데요. 이게 복측에 부착되지 않는 하부 2개의 갈비뼈를 또 따로 이제 부유라는 floating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실 수가 있죠. 11번째, 12번째 이렇게 부착되지 않은 요 뼈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캐틀레지, 연골인데요. 코스탈 캐틀레지라고 해가지고 유리 모양의 연골은 이제 코스탈 캐틀레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첫 주 수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이어서 근골격계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서 이제 어차피 들으시는 거 이제 좀 더 심도 깊게 메모도 해가면서 공부를 하는 이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